안녕하세요. 네, 나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쳐주셔서. 선생님들 만나 뵙고 싶어서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여기 이거 있잖아요. 받으신 자료들. 받으신 자료들의 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펴놓기만 하시고 저를 칠판을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0분, 15분? 그 정도일 겁니다. 공부 방법은 최근에 붙으신 분들한테 들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는 16기여서 한참 됐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총론 측면에서 마음가짐 이런 측면이나 아니면 이제 동기부여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음가짐 구체적인 공부 방법은 강의 시간에 설명드려도 되는데 강의 시간에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런 거는 지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우리 시험은 자격증 시험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자격증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고시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를 머릿속에 있는 고시생, 그죠? 머리 떡지고 이렇게 막 추리닝 입고 다니고 하루 몇 시간 이상씩 막 공부하면서 생활하던 그런 싱크로율, 그런 모습을 자기의 현실의 모습이랑 이렇게 딱 매치를 시켜서 얼마 정도의 싱크로율이 되는가, 그거를 끊임없이 되물으셔야 됩니다. 저는 공대 나왔거든요. 건축과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건축기사 공부하는 방식이 있어요. 합격하기 위해서. 자기 전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시 정도의 수준의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사와 다르게 건축기사, 대학 졸업하고 보는 거, 그런 것들은 기출문제 10년치 외워서 들어가면 웬만하면 다 따요. 못 따면 불성실하게 학교생활 한 거니까. 그런 정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자격증은 맞는데 이 고시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낭패가 없으시고,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이해가 먼저냐 암기가 먼저냐. 근데 결론은 이미 끝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넘쳐가지고 이해가 넘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저절로 외워지는 거예요. 내가 외우기 싫은데 막 외워져. 막 이렇게 외워지는 거. 난 잊고 싶은데 외워져 있어. 이렇게 막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그렇게까지 이해의 깊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기 기억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시험장 들어갈 때는 백지 상태에다가 내가 출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장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시험장에서 저 시험용 법전 있잖아요. 시험용 법전 나눠주거든요. 시험용 법전 펴는 사람은 떨어졌어 이미.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는데 그거 펴면 떨어진 거야 걔는. 이미 외우고 있어야죠. 그러면 이제 이 이해가 넘치는 이 작업을 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 자 이제 이래요.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현실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에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 해결해서 지향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있어요. 지향점이 있어요. 그 중간에 법을 두는 거예요. 도구를 두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렇게 두는 거예요. 야근을 많이 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야근을 많이 해서 저녁이 없어요. 그러니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니까 여가도 없고 삶의 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행복도도 떨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져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개편을 해. 그래서 주 4일 근무제, 1일 6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고 쳐요. 그럼 얘가 해결하고 싶은 거는 야근을 줄여서 야근을 없애고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고 여가를 높인 다음에 삶의 질을 높여서 행복도를 높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거예요. 이거를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요거만 외우고 있으면 안 되지. 요 제도가 등장하게 된 원인이 뭔지, 요거. 그럼 요걸 통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지, 요거. 요 두 가지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요런 처방을 해서 요런 제도를 만들 때, 그러면, 그러니까, 자, 법이 순수학문이 아니잖아요. 법이 실용학문이잖아요. 그럼 왜 실용인 건지, 여기서 요렇게 가게 하기 위한 실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봐야 돼. 요거. 그래서 요거를 막 외우고 요거를 이해하고 안 돼. 요 과정을 통으로 이해가 넘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장기 기억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실무가 돌아가는 프로세스. 사회보험법이라면 그 실무를 접근하기 힘든 민법이라면 사례가 돌아가는 프로세스. 이 실무와 사례 중심으로 법을 들여다봐야 얘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얘네들. 그래서 요렇게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이에요. 자, 저는 장수 비결을 알고 있어요. 저는 장수생이었거든요. 장수를 어떻게 하면 장수생이 되는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입력 위주로 공부를 하면 장수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출력 위주로 공부를 바꿔야 됩니다. 입력 위주로 공부한다는 얘기는 책만 보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거예요. 강의만 듣는 거예요. 출력 위주로 한다는 거는 읽기 중심이 아니라 쓰기 중심이고 듣기 중심이 아니라 말하기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요런 그 강습법, 학습법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요거 되게 힘들어요.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민법책을 한번 1회독 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이 부분이 내가 2회독을 하고 올 때쯤 되면 이해가 될 거야.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왔다 가도 이해가 안 돼요. 장수생으로서 저는 공부 7년 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7년 할 줄 너 7년 뒤에 붙을 거야 그럼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저는 25세 시작했어요. 시험 끝난 게 32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그 다른 시험을 했어요. 노무사 시험은 이제 31살에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공백은 없어요. 공부만 계속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아는 거예요. 장수생의 비결. 자, 입력 위주로 내가 회독수를 늘리면 자연히 이해될 거야. 내지 회독수를 늘리면 자연히 써질 거야.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를 잘하려면 그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잘하려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거를 잘하려고 이거를 한다? 택도 없습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니까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러면 장수하실 겁니다. 기출문제가 이번에 지난 연도에 이 부분에서 나왔어. 이 부분 중요하네. 이 부분의 기본 이론으로 들어가 봐야지. 이 부분 공부해.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장수합니다.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를 중요하게 보는데 그 법 체계를 이해해야 돼요. 부분 조각조각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관통하는 맥이 뭔지를 짚어내야 돼요. 거기에서 이 부분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딘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려놓고 큰 지도를 그려놓고 내가 어디쯤 오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끼리 다리, 뭐 다리 잡고 뭐 코 잡고 뭐 이렇게 전체 안 보고 그런 얘기랑 똑같아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그 부분만 가서 이렇게 보면 앞뒤 맥을 못 짚기 때문에 문제를 조금만 비틀어서 이렇게 내면 떨어져요. 문제 틀리고. 그래서 한두 문제로 틀린 게 한 2년 돼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법조문을 안 봐도 돼. 법조문은. 왜냐면 그 기본 이론책에 나와 있잖아. 이론서에 그 법조문이 나와 있는데 굳이 뭘 법조문을 봐야 돼? 이러면 장수합니다. 이러면 장수예요. 법학이잖아요. 법학의 출발은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은 그 법조문 저거 주니까 저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장수하시는 거지. 그러면 한 7년 하실 겁니다. 7년 해도 붙어요. 붙어요. 괜찮아. 고통스러울 뿐이야. 그 과정이 그냥. 자, 법은 그냥 생으로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씹어 먹어야 돼. 그거를 아까 전 강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오픈해서 주신다면서 되게 좋네. 저 시절에는 어땠냐면 기계음 있잖아요. 기계음으로 이렇게 텍스트 집어넣으면 기계음으로 녹음되는 그런 것들 들으면서 되게 외웠어요. 자, 기본 이론의 그 해설을 듣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출발이 되는 법조문의 그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등한시하면 법학을 쌓아갈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정말 이제 마지막 될 건데 자, 중고등학교 때 그 하루의 수업 시간에 여러 과목을 하잖아요. 6교시, 7교시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하루에 여러 과목 공부를 하고 싶어. 왜? 수험생은 불안하니까. 장수하실 겁니다. 하루에 한 과목만 해야 됩니다. 자, 한 달 내내, 하루에 한 과목, 그래, 좋아. 하루에 한 과목 하는데, 1주에는 이 과목하고, 2주에는 이 과목하고, 3주에는 이 과목하고, 주당 과목을 다른 걸 하겠어. 장수하실 겁니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하나만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 기본 한 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과목에 대한 기본 이론으로 바로 들어간다. 이러면 장수하실 겁니다. 이러면 장수예요. 한 과목의 기본 이론이 끝나면 그 과목의 문제풀이를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랬잖아요. 입력 위주가 아니고 출력이라고. 출력은 시험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1차 시험에서 2차 시험은 쓰는 거고 1차 시험의 출력은 문제풀이예요. 문제풀 풀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하나를 공부할 때 문제풀이까지 들어갔다 와야 돼요. 들어갔다가. 자, 보세요. 중국의 기예단이 있어요. 이게 계속 얘기하는데 그 접시 돌리기죠. 접시 돌리기. 몇 개쯤 돌립니까? 한 열 몇 개씩 돌리죠. 좋아요. 열 몇 개씩 돌립니다. 이렇게. 자, 좋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거 한 개 돌리라고 하면 한 개는 돌릴 수 있겠는데 열 몇 개 하잖아요. 그죠? 그 하는 동안 얘 깨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돌리고 여기를 돌리고 난 다음에 여기 다시 와서 다시 흔들 때까지 얘가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얘가 잘 돌아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얘가 잘 돌고 잘 돌고 잘 도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릴 때 그 에너지가 점점 투입되는 게 적어야 되죠. 그래야 퍼포먼스를 쫙 할 거 아니야. 마지막에 쫙 돌면서 이렇게. 그러려면 관건이 뭐예요? 얘가 잘 돌아야 돼. 결론은. 얘를 아작을 내야 되는 거. 처음에 할 때. 얘가 깨지면 꽝 되는 거지 그냥. 그럼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끝까지. 저 밑에까지. 아주 깊게. 하나를 아작낼 때까지. 그렇게 하기에도 우리는 지금 1월이잖아요. 내일 모레 이제 1월이니까. 시험이 이제는 5월이니까. 한 과목씩 한다고 쳐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이제,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요렇게잖아요. 영어는 이제 됐다고 치고, 영어는 당연히 통과해야 되니까. 노동은 이제 1, 2인데, 자, 보세요. 사회보험법이 필수 과목, 경제 이렇게 있죠? 경영. 사회보험법이 필수 과목인데, 민법 한 문제 1점이나, 사회보험법 한 문제 1점이나, 동일한 지위를 가져요.
그죠? 동일한 지위 위계를 가져요. 그 민법 전공이 아닌 사람이 민법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량과 사보를 한 문제 맞추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량은 동일하지 않아요. 절대. 민법이 일정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량만큼, 예를 들어서 민법 50점 맞기 위해서 투입하는 에너지량을 사보에 투입하면 만점 맞습니다. 그 정도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자, 지금 돌아가시면 5월달 초반에 우리 카페에 학원은 홈페이지고 노무사 카페가 있잖아요. 그 4월 말이나 5월 초에 자유 게시판에, 노무사 카페 자유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런 사보와 관련된 키워드로 글들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 사보 원래 분량 이렇게 많은 거였어? 야, 이거 시험 한 달, 2주 전에 출력해서 한번 보고 가면 된다며.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을 욕하는 댓글들 막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사보의 에너지를 투입을 많이 안 하세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에너지 투입을 많이 안 해가지고, 꽈락 맞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네. 민법의 절반만큼만 투입해도 사보는 고득점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과목들이 다 생소하신 분들이면 당장 시작해야 될 거는 민법이긴 해요. 법이 생소하시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민법입니다. 근데 어쨌든 민법과 노동법에 투입하는 에너지의 절반을 사보에 쏟아도 80점 이상 90점 가까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과목인데 공부들을 잘 안 하세요. 공부하면 득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더 깊은 얘기, 자세한 얘기는 강의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